자, 재무까지 또 가보자. 재무를 보면은 얘들은 부채가 11점 몇 프로밖에 안 되기 때문에 볼 것도 없지만 그래도 한번 짚어보면 재무에 관한 걸 들어가기 전에 자산에 유동이 붙으면 자산이 뭐냐고 물으면 네 자산이 뭐고 물으면 자본 플러스 부채를 자산이라고 한다. 감대이. 그러면 자산 앞에 유동이 붙으면 부채는 빚이고 자본은 뭐고 내과이가 자산 앞에 유동이 붙으면 1년 안에 현금을 바꿀 수 있는 걸 유동자산이라고 하고 유동자산 안에 B자가 붙으면 자산 앞에 비유동이 붙으면 1년 안에 현금으로 바꾸기 힘든 것들 눈에 보이는 것들 뭐 이렇게 돈 빌려줬는데 2년 뒤에 받기로 했다든지 뭔가 투자를 했는데 2년 뒤에 찾기로 했다든지 뭐 이런 거 있잖아. 1년 안에 찾을 수 있는 거는 유동 1년 안에 뭐 현금을 바꾸기 힘든 거는 비유동. 오케이. 자, 부채에 유동이 붙으면 1년 안에 갚아야 될 거 비유동이 붙으면 뭐 1년 이상 걸려서 갚아야 될 거 갚는 거 똑같게. 자, 자본금 항목에서 자본금은 액면가 곱하기 주식수, 자본잉여금은 발행가에서 액면가를 뺀 나머지 금액 주식수만큼. 자, 이익잉여금은 이익이 나와서 계속 쌓아둔 돈, 기타 자본 이런 거는 뭐 자사주를 매입했다든지 해외 사업에서 돈 들어왔다든지 뭐 이런 것들이 또 이제 따로 그거 항목 내에서 그냥 적어 놓는 거 이렇게 돼 있다. 자, 얘들은 요약 재무를 봤을 때 요약 재무가 봐봐 매출액이 416억이야. 요약 자기 것만 했을 때. 근데 연결로 해도 438억 10매덕 22억 정도밖에 차이 안 나기 때문에 그냥 연결로 한 방에 통치고 할게. 자, 그래서 연결 재무자표를 보면은 유동자산에서 현금성 자산이 58억에서 86억 증가, 매출 채권 99억에서 106억 뭐 증가했다고 했는데 지금 너무 작은 수치고, 재고 자산이 18억에서 21억. 얘들의 재고는 썩는 걸까? 썩는 거 아니고 계속 그러고 D값 나오지만 재고 자산의 회전율이 한 달 안 돼서 계속 나가. 창고에 한 달 안 돼서 계속 나간다고. 엄청나게 빠르다고. 그리고 비유동 자산의 지분법 적용해서 투자 지분이 123억 정도가 지분법 적용해서 투자를 했고, 유형 자산은 429억, 장기 기타 금융 자산은 413억인데 요게 412억치인가 요거를 자기가 자회사 지분을 사는데 그걸 투자했는 게 거기에 적혀 있는 거 D값 나오고, 유동 부채 1년에 갚아야 될 부채가 104억에서 79억으로 줄어들었어. 줄어드는 거 볼 거 없잖아, 맞지? 부채가 낮은데도 1년에 갚을 게 더 줄어들었다는 거는 얼마나 탄탄하게 이제 얘들 그걸 하고 있을까. 이익이요. 그 와중에 또 이익도 나. 빚도 다 갚아가는데 932억에서 984억으로 52억 가까이가 이익이 나서 쌓인다는 소리지. 그래서 포괄 손익 계산서로 가보면은 매출액 438억에 원가가 62% 270억 정도 들어가고, 매출 총이익이 38% 167억, 판관비가 약 21% 정도 들어가 95억. 그래서 매출에서 원가 띄고 판관비 띄면 뭐가 나온다? 영업이익이 나오지. 72억 16.4%. 영업이익 16.4%. 와, 이거 소재 기업, 뭔가 소재를 가져와서 뭔가 만드는 회사, 특히 국도화 그거는 석유를 가져와서 거기서 에폭시 뭐 뽑아내고 하는 그거는 영업이 5%, 4%, 3% 이랬거든. 근데 그에 비해서는 16% 엄청나다. 야, 이건 굉장히 되는 사업이다. 되는 사업. 기타 이익이 1.2억이고 비용이 한 6천만 원. 금융 수익으로 한 25억 들어왔고 비용이 한 13억. 이렇게 될 수 있는 게, 금융 수익이 25억이라는 거는 부채가 11%밖에 안 되니까. 금융 수익은 뭔가 돈을 굴렸을 때 들어오는 수익 아이가. 비용은 이자 줘야 되는 게 13억이라는 소리고. 부채가 11%밖에 안 되니까 일이 발생된다. 만약에 부채가 한 200%다 그러면 금융 수익보다 비용이 더 나가겠지. 이자 비용이 더 많이 나가겠다. 법인세 20억 냈고, 그래서 당기 순이익, 영업이익에서 기타 수익, 기타 비용, 금융 수익, 금융 비용, 그리고 법인세까지 딱 띄면 뭐가 나온다? 당기 순이익이 나온다. 당기 순이익이 17%, 76억. EPS는 680원이고, 이건 1년치로 나누기 3 더하기 680을 하니까 1년 예상 906원이 나왔네. 지금 주가 1750원 나누기 906 하면 뭐다? PR, 프라이스 어닝 레이시오 수치지. 주가에서 나누기 주당 순이익, EPS, 어닝 프라이스, EPS 약자가 뭐더라? 어닝 프라이스 쉐어, 어닝 프라이스 쉐어, 에코티, 어닝 프라이스, 맞다, 맞을게야. 주당 순이익, 어닝, 주당 순이익, 맞아.
그래서 계산하면 11.8. 그러니까 내수만 하는데 11.8이 비싸다로 봐야 되지 맞지? 건설은 4하고 막 이렇게 하는데 얘들은 영업이익이 높아서 그런가? 11.8 비싸다. 적당하다. 비싸다. 하여튼 ROE는 6.6%. 자, ROE가 6.6%란 말은 만 원을 투자하면 그 한 달에 660원이 돌아온다는 소리. 660원. 그러면 만 원 될 때까지 10년 10번 15 65 6 7에 42 66에 36 16번 16년이 걸린다는 소리가 맞지? PR은 11년 8개월이 지나야 그 본전이 된다는 소리고 그 투자했는 만큼 올라온다는 거고 ROE가 6.6%라는 거는 아까 말했다시피 16년. 자, PEG 수치는 1보다 낮아야 되는데 1.68이 나왔고 이게 19년, 20년, 21년, 22년 예상치 EPS야. 그래서 평균치를 구하니까 1년 예산 평균치가 840원인데 원래 906원 대비 840원 하니까 7% 상승했더라고. 그래서 프라이스 어닝 레이쇼에서 나누기 EPS 성장률 나누면 뭐다? PEG 그로스 레이쇼 나오는 거지. 프라이스 어닝 그로스 레이쇼 PEG 수치 그게 1.68 1보다 낮아야지 가파르게 성장하고 있다는 소리인데 1.68이라는 거는 성장성이 둔화됐다는 소리지. PSR 수치로는 시총 나누기 매출을 냈을 때 수치 중소기업은 3 대기업은 2 바이오는 8이라고 했는데 얘들은 3보다 낮으니까 요 PSR 수치로는 매출로는 조금 저평가 받고 있다 판단할 수 있고 GPA 수치로는 매출 총이익 나누기 매출 총이익이란 거는 원가만 띄는 수치거든. 매출 총이익 나누기 총자산을 했는 수치가 총자산 대비 원가 띄었을 때 얼마의 수익률이 발생되냐? 13%다. 나쁘진 않지. 자, 요래됐다. 자본을 보면 21년 1월에 1242억에서 시작해서 이익잉여이 830억으로 시작했는데 순이익 97억 들어왔고 배당금 22억 지급했고 또 22년 1월에 순이익 77억 들어왔고 배당금 24억 들어왔고 그래서 보니까 1200억으로 시작했는 자본이 1400억이 됐다. 현금 흐름표를 보면은 회사에 돈이 있으면 플러스 없으면 마이너스. 영업활동은 회사에 돈을 버는 행위로 또 돈이 있으면 플러스 돈이 없으면 마이너스. 돈 받을 돈 마이너스. 받은 돈 플러스. 줄 돈 플러스. 안 줬으니까 받을 돈 마이너스. 줘야 될 걸 플러스. 이런 식의 단기 순이익 포함시키고 단기 순이익을 위한 조정 가감 그러니까 이제 감가상각비 그리고 자산을 위한 부채 변동 매출 채권 외상가 뭐 이런 것들 요거 바로 볼까 뒤로 가서 이걸 보면은 저 현금 흐름표 보면은 감가상각비는 미래를 대비해서 건물이나 기계나 뭐 이렇게 자동차나 이런 것들이 노후화되는 걸 대비해서 그 나중에 또 수리비나 이런 걸 또 미리 잡아놓는 거잖아, 맞지? 그런 게 17억. 법인세 낼 거를 대비해서 준비해 놓은 거. 배당금 수익은 들어와야 되는데 못 들어왔으니까 마이너스. 관계회사 지분 관련 평가손익이 11억. 뭐 이런 식으로 다 더하고 빼고 하니까 18억의 플러스가 발생되었고 자산 부채의 증감, 매출채권, 외상가, 물건 줬는데 돈 못 받는 거, 매출채권이 3억 감소, 3억치 돈 받았다. 유동자산이 증가, 자산이 증가했다는 건 돈을 썼다. 재고자산이 증가, 재고자산이 물건 썼다, 돈을 썼다. 매입채무의 감소, 매입채무 외상값이라는 소리거든. 외상값이 줄어들었다, 돈을 줬다. 그래서 이걸 다 합치니까 마이너스 16억. 요거 더하고, 그러고 감가상각비 더하고, 아까 말했던 세금 더하고, 또 뭐 더해야 되노? 있잖아. 순이익 더하고 감가상각비 더하고 그거 그 매출채권 그런 거 더하고 이자 수치 이자 지급 배당금 수치 법인세까지 다 더하고 다 더하면 뭐가 나온다? 영업활동 현금 흐름이 플러스냐 마이너스 나온다. 얘들은 플러스다. 투자활동 현금 흐름이 마이너스 7억 마이너스 7억만큼 투자를 했다. 뭘 투자했는지 보니까 단기 기타 금융자산의 감소 497억 단기 기타 단기는 1년이라 그랬잖아요. 1년의 기타 금융자산 자산은 부채 플러스 자본인데 요거 얘들 같은 경우는 자산이라고 적혀 있는 건 그냥 자본이라고 보면 돼. 지 돈으로 굴리는 거. 자산. 그거가 470억치 팔고 497억치 팔고 470억치 샀다. 얘들은 그냥 한 500원 미만을 굴리고 있다 보면 되지 맞지? 그럼 유형자산 취득하는데 눈에 보이는 거 한 34억 쓰고
요렇게. 그러니까 얘들이 투자하는 거, 실질적으로 투자하는 거는 돈놀이 하는데 한 500원 미만. 그리고 유형자산 투자하는데 눈에 보이는 거, 건물이나 땅 뭐 이런 거, 차 이런 거 사는데 34억 썼다. 재무활동 현금으로는 25억. 재무활동은 자본금이 변하든지 아니면 내가 은행에 돈을 주는 거, 돈을 이자를 주면서 빌리는 것들을 적는 거거든. 회사에 돈이 있으면 플러스 그거 갚으면 마이너스지. 회사에 돈이 회사 기준에 회사 배당금 지급 회사에 있는 돈을 줬으니까 마이너스 24억. 나머지는 없다 맞지? 리스 부채 상환. 그래서 마이너스. 그러면 얘들은 플러스 마이너스네 맞지? 투자활동 마이너스네. 투자활동 마이너스. 영업활동 플러스 현금 흐름, 영업활동 현금 흐름 플러스 투자활동 마이너스. 투자활동 해봐야 뭐 그거 뭐고 그 유형자산 34억이지 뭐 돈놀이하는 거 500억 이거는 의미 없다 맞지? 자, 그거 재무활동은 얘들은 부채가 너무 낮아가 뭐 상환하고 상환 안 하고 그냥 배당금 지급하는 것 때문에 마이너스 D. 얘들은 또 플러스 될 수 있겠다 맞지? 그래서 시작할 때 58억의 현금성 자산이 86억이 됐다. 28억이 증가했다. 이렇게 해석할 수 있고, 여수, 울산, 대산, 나주에 공장을 두고 있고 2000년에 회사명을 대덕공업에서 태경화학으로 변경하고 2020년에 3월에 회사명을 태경화학 주식회사에서 태경케미칼로 바꿨다. 자, 태경가스가 가스회사고 에코코스는 화장품 회사. 이제 새로 이제 캐시카우를 만들려고 범주별 순의 금융상품, 얘들이 가지고 있는 금융상품, 금융자산 상가 공원가 거기서 들어오는 게 이자로서 2억 9천. 배당금 자기들이 가지고 있는 지분만큼 가지고 있는 게 배당금 수익이 16억. 채무 상품으로 9,700. 금융상품으로서 평가했는 거, 금융상품을 사고 팔고 해서 평가했는 게 3억 4천 이런 식으로. 금융상품 관련 총수익이 24억. 금융상품 관련 총비용이 까먹은 게 11억이란 소리지. 채무상품으로 까먹 이런 거. 자, 투자금융자산 평가손익 6억 까먹었다 소리지. 자, 현금성 자산 86억. 당좌예금 석 달 안에 빨리 찾을 수 있는 거. 보통예금 그냥 57억 뭐 이런 식으로. 현금 550만 원. 매출채권은 일해주고 돈 받을 돈 113억 중에 대손충당금이 7억 3천이야. 113억 중에 7억 3천은 내가 못 받을 각오를 하고 있다. 이 정도는 내가 감당할 수 있다. 그게 퍼센티지가 한 6% 정도 되더라. 대손충당금이 6% 정도 되는 거야. 10,000원치 팔면은 600원 정도는 못 받을 각오를 하고 있다. 100개 중에 6개. 기타 금융자산의 단기 금융상품이 405억이고 장기 기타 금융자산의 투자 금융자산이 413억인데 여기에 보니까 시장성 있는 지분증권이 112억. 시장에서 사고 팔고 할 수 있는 지분증권이 112억. 요게 태경산업 지분을 처음에 살 때 166억에 샀는데 지금 412억이 됐다. 요게 시장성 있는 지분, 태경산업, 자기의 모회사의 지분을 태경케미칼이 가지고 있다는 거지. 위에 400 지금은 시가로 412억이라는 거고 처음에 살 때는 166억치 했다. 유형자산은 건물 사는데 2,600만 원, 구축물, 굴뚝, 도로 이런 거 25억, 기계장치 9억. 기타 유형자산 1억 6천, 건설 중인 거는 6억 5천, 이걸 어떻게 해서 30억 정도를 지금 유형자산이 증가되고 있다. 그리고 무형자산은 너무 적어서 패스. 이익잉여금은 이익이 나서 쌓아둔다 그랬잖아. 임의적립금으로 761억에서 861억 여기서 쌓아뒀네 맞지? 미처분 이익잉여금은 135억에서 줄여드렸고, 그러니까 요게 임의적립금으로 돈을 재무로서 쌓아두느냐, 미처분 이익잉여금으로 쌓아두느냐. 항목은 이익잉여금 안에 항목이지만 재무제표로서는 요거를 뭐 배당을 주고 요거는 뭐 회사를 투자를 할 수 있고 뭐 이런 게 규정이 있는 모양이라. 그래서 요거를 어디에다 넣느냐에 따라서 이렇게 돈을 쓸 때 이사회 허락을 받아야 된다든지 아니면 뭔가 이렇게 뭐 CEO 재량권에서 쓸 수 있다든지 그런 것들이 있겠지. 이런 것들. 안 그러면 그냥 하나의 항목으로 다 넣겠지. 중요한 거는 이익잉여금이 플러스해야지 배당을 줄 수 있다. 자, 매출액 원가. 판매비 관리비는 판관비에서 전분기에 20억 급여가 나가던 게 이번에 26억 30% 정도 상승했지. 맞죠? 26억이니까. 차량 유지비 2억 2천이 된 게 2억 6천.
인쇄비 1,900만이 3,400, 세금 공과 보험료, 접대비, 광고 선전비, 이렇게 지급 수수료, 운반 보관료 이렇게 올라가서 84억 나가는 판관비가 95억 됐다. 제일 많이 오른 게 인건비 6억 올랐으니까 급여 상례에서. 자, 금융수익, 금융비용 아까 전에 했던 거고, 배당, 얘들의 금융수익은 배당금 수익이 17억, 이게 제일 많이 들어오는 거지. 이자가 한 2억 9천. 얘들 이자 비용이 650만 원밖에 안 내. 아까 전에 11% 그랬잖아, 부채율이. 이자 내는 돈은 650만 원 이자밖에 안 된다고. 나머지는 다 들어오는 돈. 그럼 나간 돈이 금융상품평가, 돈 노래하다가 까먹었단 소리야, 11억. 한 500억치 굴리다가 까먹었단 소리야, 이게. 수수료 이런 거. 비용의 성격별 분류, 원가 플러스 판관비라. 재고자산의 변동은 원가 1억 2천치 썼다는 소리고, 원재료 사용액이 129억 쓰던 게 이번에는 149억, 급여 49억 나가던 게 66억. 급여와 원재료를 많이 썼지, 맞지? 자, 감가상각비 17억, 운반비 38억, 전력 수도 광열비 37억. 이렇게 해서 쭉 기타 18억 나가던 게 22억, 316억 나가던 게 366억, 50억 차이 나는데 원재료를 많이 썼고, 그리고 급여가 올랐다, 많이 올랐다. 이렇게 해석할 수 있대. 현금 흐름표 봤던 거고, 영업 부분 탄산가스 환경사업 기타 사업이 있다. 탄산가스 영업이익 17%, 환경사업은 영업이익 2.5%밖에 안 돼. 환경사업이 돈이 안 된다, 맞지? 돈이 안 된다. 돈이 안 되네. 생각보다 돈이 안 되네. 특수관계자의 주요 거래 내용, 태경 BK, 태경산업 지분을 아까 전에 412억치 가지고 있었다 그랬잖아, 맞지? 남영정구 뭐 이렇게 있지만, 태경산업에서 수익이 21억 들어오고 비용이 뭐 이렇게 나가는 것 적혀 있고, 배당은 보통주를 전전기에 1.4%, 보통주 전기에 1.8%의 배당을 순이익에 줬다. 한 주당 220원, 200원 정도. 그래서 23년간 배당을 줬고, 최근 5년 평균은 2.5%다. 이렇게 이사회 결의에 따라서 태경 그린가스를 20년 7월에 합병했다. 그래서 100% 소유. 자, 대손충당금 매출채권 대손충당금은 6.43%, 52기 정기에는 52년 됐단 소리야. 6.8%, 그러니까 100개 중에 한 7개 미만은 못 받을 각오를 하고 있다. 그리고 6개월 이하의 채권은 93.97%의 매출채권 6개월 안에 다 돌아온다는 소리고. 자, 그리고 재고자산 같은 경우는 21억치인데 요번에 전체 자산의 총자산 대비 1% 정도가 재고고, 작년 같은 경우는 18억이고 총자산 대비 1%, 저작년도 총자산의 15억, 총자산의 1% 정도가 재고야, 재고. 그리고 13회 만에 돌아온다는 소리는 365일 나누기 13을 하면은 거의 28일. 365 나누기 13은 나누기 13은 28일. 한 달 안에 탄산가스 이런 가스가 바로 유통된다는 소리지. 그러니까 재고나 이런 것들 뭐 걱정이 없다는 소리야. 최대 주주는 태경 BK이고 460만 주 40% 지분, 태경산업이 16%, 김혜련, 여기가 이제 태경산업의 대주주 김혜련, 그 창업주의 딸내미, 태경산업이 43%의 지분을, 태경 BK는 태경산업의 최대 주주는 김민정 70년생 특수관계직 패스. 김혜련 23%, 태경산업을 김혜련 대표가 23% 지분, 태경 BK의 지분을 태경산업이 45%. 그러니까 얘들 조금 거미줄처럼 연결돼 있는데, 그러니까 태경산업 김혜련만 보면 돼. 김혜련 23%, 김혜련 62년생 회장. 그 A담이라고 200억짜리 회사를 굴리다가 이제 다시 일로 와가지고 굴리는. 그러니까 처음부터 어찌 보면 좀 이렇게 잘 사는 집에서 태어나서 따로 자기 회사를, 옷가게 회사를 굴리다가, A다임이라는 회사를 굴리다가 그 200억인가 그걸 팔고 다시 이제 여기로 다시 와서 이 태경케미컬, 태경산업을 굴리는 9년 됐다. 총괄 대표이사. 개미들은 360만 주 31%가 돌아다니고 있다. 자, 김혜련 62년생 회장 10년 됐고, A다임에서 그 전에 했었다. 박기환 54년생 22년, 여기가 그거다 맞지? 나오는 완전히 측근. 태경가스 기술 대표이사 했는 9년, 신광수 57년. 그러고 뭐 감사 뭐 이런 거 있고. 직원들은 107명이고 8년 8개월. 의외로 이게
1970년도부터 지금까지 근속 연수는 작다 맞지? 이 정도 되는 회사는 한 20년 넘어가야 좀 와 할 낀데 그 정도 안 돼. 연봉은 5,400만 원 나누기 3 플러스 5,400만 하면 한 7,200만 정도 되고 평균 연봉이 등기이사 2명인데 1인당 평균 연봉이 한 2억 3천 정도 된다. 감사는 2명인데 연봉 한 3,700만 정도 된다. 자, 출자금은 550억 정도를 출자를 했다. 상장회사 3개고 태경산업, 태경BK, 태경케미칼 이렇게 있고 비상장회사는 남영정구, 태경FNG 이렇게 쭉 있다. 태경산업의 그 장부가액이 142 아까 166억인가 그 투자했다 맞지? 자, 남영정구는 지분이 9%밖에 안 되고 34억이 돼 있고 다 비상장, 태경산업 빼고는 다 비상장. 그래서 총 출자금이 550억이다. 이렇게 550억. 요거 이제 각인해보면은 얘들의 메인은 탄산가스 그리고 가동률은 탄산가스 44%밖에 안 된다. 5년 평균 배당 22.5%, 매출 채권 대손 충당률은 6.4%, 재고 자산은 한 1% 정도 되는데 13회 한 28일에 한 번씩 돌아간다. 평균 연봉 평균 거순 연수는 한 8.8년, 연봉은 한 7,200만 정도 된다. 출자금은 550, 부채율이 11%다. 원가는 62%에 판관비는 21%, 영업이익은 한 16% 나오는 회사. 자, EPS는 900원이 나와서 PR 계산하니까 11.8, ROE는 6.6, PSR은 2.1, GPA는 13.6 나오는 회사. 이거 뭐 결론 내릴 거 뭐 있나? 요거는 결론은 네이버금융과 마무리로